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했는데요. 그걸 자축하는 의미로 이렇게 마이크를 샀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니가 자폐 경계선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었던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언어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ABA 이렇게를 했었는데 감각 통합 치료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는 센터에는 감각 통합 치료가 따로 없었어요. 최근에 태니가 어린이집에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영어로 하는 이런 뮤지컬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만 나오면 내가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끄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안에서는 너무나 이제 많은 동요를 틀어주잖아요. 근데 그 동요를 듣다가 얘가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조금 그 동요를 많이 꺼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달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라고 하셨어요. 태니를 데리고 매일매일 정말 놀이터에 갔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태니는 놀이터에 가도 놀이기구를 타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미끄럼틀을 타자고 해도 그네를 타자고 해도 잘 안 타려고 해요. 정말 잠깐 하는 척만 하고 말고 대부분 그냥 꽃을 보거나 특히 좋아하는 자동차를 보는 활동을 많이 했고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좋아하는 같은 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막 친구를 따라는 가는데 친구가 이제 미끄럼틀을 타는데 같이 타려고는 하지를 않고 올라만 갔다가 망설이고 다시 내려오고 이걸 반복했어요. 제가 조금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태니는 미끄럼틀을 정말 잘 타요. 높은 높이에서도 많이 탔거든요. 그랬던 태니인데 이상하게 미끄럼틀을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가 갑자기 왜 이럴까 싶었고 이런 것들이 혹시 감각적인 문제와 혹시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32개월 차에 감각 평가를 해봤던 부분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래와 유사가 평균적인 범주예요. 근데 태니는 대부분 또래보다 매우 많아요. 많이 추구하고 많이 피하려고 하고 되게 많이 민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감각들을 놓치는 거죠. 다른 한 가지 감각들을 쫓느라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감각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예민했던 게 이제 감각은 청각, 시각, 촉각, 전정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 그리고 구강 감각 이렇게 있는데 후각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감각들 중에서 태니가 많이 민감했던 거는 청각, 촉각, 전정 감각,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 시각적으로의 처리 반응을 하는 거는 평균 범주 안에 있기는 하지만 시각 감각이나 촉각 감각을 되게 많이 추구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이 결과를 보고 이게 시간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각통합 치료를 알아보았고 상담과 함께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저희 태니와 비슷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좀 유익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검사한 결과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청각인데요. 너무 잘 아시죠? 청각은 사실 둔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어요. 둔하면 둔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되죠. 들어야 할 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되니까. 그런데 청각에는 좀 과민함이 있는데 예민한 친구들은 전기, 물 내려가는 소리, 드라이기 소리, 세탁기 소리 같은 정도의 수준의 소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작은 그냥 남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만한 소음도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좀 두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음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니가 특히 어떤 노래들에 소리를 지르고 막 귀를 막는 행동 그리고 어떤 때는 가끔씩 막 정신을 놓은 듯이 막 아이가 약간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되게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같은 데였거든요. 이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시각이 예민한 친구들은 남들이 가볍게 넘어갈 만한 아주 사소한 것들도 잘 이렇게 변화를 눈치채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책을 보고 있지만 책의 내용과 책의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책에 묻은 뭔가 점 이런 거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우린 지금 밖에 자동차를 보고 있는데 자동차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주변에 떠다니는 뭔가 먼지나 이런 걸 보거나, 이렇게 주의력이 많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겠죠. 촉각이 예민한 친구들은 옷을 입거나 머리를 빗거나 뭐 씻거나 하는 이런 마찰에 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인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스킨십도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을 할 때 되게 많이 이런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해요. 특히 옷 입는 것 자체에도 되게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테니는 이 촉각에는 상대적으로 좀 둔감한 편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는 어지간히 넘어져도 잘 안 울었거든요. 이게 저는 얘가 그냥 씩씩하고 그냥 제가 잘 달래줬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둔한 거예요. 통증 감각이 약간 둔한 편이고, 그러면서도 이 감각을 되게 추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꾸 만져보고 발로 밟아보려고 하고, 이런 느낌들 계속 이렇게 제 팔을 계속 쉬지 않고 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팔에 이렇게 빨갛게 쓸렸죠. 이게 테니가 여기만 정말 자꾸 만져서 제가 팔이 정말 너덜거릴 정도로 정말 밤새도록 만져요. 잠을 자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촉각이 좀 둔감한 친구들은 에너지도 넘치고, 그리고 계속 뛰고 점프도 하고 돌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특히 아무거나 막 입에 넣는다고 해요. 감각적으로 조금 둔감하니까 좀 더 지저분하게 막 묻히면서, 심하게 묻히면서 놀려고 하고, 한 1, 2 정도만 묻어도 묻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친구들은 많이 둔하니까 한 6 이상을 정도가 묻어야 좀 묻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전정 감각인데요. 전정 감각은 우리 몸이 중력에서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는 감각이에요. 전정 감각이 만약에 부족하면 이 균형을 좀 잘 못 잡아요.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발달의 제일 기본적인 게 이 균형 감각인데, 이게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걸어갈 때도 되게 위태롭고, 늘 넘어지고, 그래서 이 자극을 느끼려고 계속 돌거나 그네를 타거나, 계속 그게 또 어느 정도 채워지지가 않으면 이걸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그네를 타고 막 잠을 안 자고 돌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정 감각이랑 좀 관련된 게,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기잖아요, 네 발로. 근데 저희 테니는 기지를 않았어요. 네, 아이의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이 기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이 행동이 상당히 균형 감각, 이 전정 감각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기는 과정이 없이 뭐 걷고 뛰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구나 했는데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유 수용성 감각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해주고, 이게 한마디로 근육을 되게 디테일하게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가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잖아요. 내 몸이 스스로가 인지를 해서. 이게 고유 수용성 감각이에요. 근데 이 감각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잘 못 느낀대요. 내가 얼만큼 힘을 주고 있지, 그리고 얼만큼 힘을 줘야, 어디쯤 멈춰야,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주 부딪히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제가 항상 느꼈던 게, 얘는 와서 항상 저한테 갖다 부딪히거든요. 근데 얘가 뛰어오면 일단 저는 무서워요. 이게 여기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와서 부딪히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미각이 예민한 친구들은 먹는 걸 되게 불편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는 여러 가지의 식감이 있는 것을 섞어서 주면 아이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한 가지 식감의 음식을 이렇게 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미각적인 부분은 문제는 없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예민함이 있었고요. 또 둔감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리면 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선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많고, 또 많이 예민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싶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 아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감각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이를 기저귀를 갈 때 이제 벽을 잡고 서 있으라고 하는데 맨날 비틀비틀거리고 중심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저도 힘드니까. 똑바로 좀 서, 막 이렇게 화를 낸 적도 있고, 그리고 자꾸 저를 만지니까
아, 그만 좀 만져, 진짜. 막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고, 조심 좀 해. 엄마 아파. 화를 내기도 했죠. 알려주고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검사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듣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이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엄마지만. 이 내용을 꼭 여러분께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감각이 물론 아이들이 처음부터 다 고르게 발달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들은 안정적이어도 어떤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가 발달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불편한 것도 조금씩 노출이 되면서 그 감각도 발달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건데, 아이들은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반찬도 있고 싫어하는 반찬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을 편식하듯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계속 선택해서 주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감각의 불균형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처음에 건물을 짓기 전에 바닥을 탄탄하게 하는 것처럼 모든 감각들이 좀 균형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균형에 맞게 이렇게 다져져 있어야 그 위에 차곡차곡 이제 다른 인지적인 부분들이 쌓이는데, 처음부터 구멍이 숭숭 나 있으면 쌓이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커갈수록 더 심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감각에 이런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언어 지연, 학습 지연, 난독증, 그리고 과잉 행동 등의 문제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전정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 자신을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인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타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은 사회생활을 앞으로 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관계에서 되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중요한 건 감각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이가 일상생활이 되게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해요. 그냥 이 아이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자기 전까지의 하루가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은 거죠. 아직 말을 못하는 이 저희 테니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화를 내거나 징징거리고 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부모와의 애착적인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이런 불안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습관이 될 수도 있겠죠. 불안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저희 테니는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이게 불안해서 잠을 깊게를 못 자요. 그 문제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그럼 피곤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뭐가 불편한지를 모르면 저처럼 아, 얘는 도대체 왜 이래? 얘는 왜 이렇게 유별난 거야? 정말 이럴 수 있어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를 누구도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도 사실 이 상황을 모르면 아이에게 어떤 예민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면 그걸 먼저 좀 유의 깊게 보고, 만약에 혹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지는 않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테니를 데리고 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택시를 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이가 어디 아프냐, 어디 가냐 이러면 언어 치료를 받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막 웃으시면서 아이들이 말도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말도 늦을 수도 있죠. 이런 많은 이야기를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맘 편히 기다리라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말의 무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분은 만약에 저희 테니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이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은 부모인 저희일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저희 부모님 시대 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영유아 검진은 그때 잘 했을까요? 그때는 부모님들은 그런 병원 자체를 잘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아우 얘는 좀 유별났어, 좀 독특했어, 사고를 많이 쳤어, 아우 산만했어, 뭐 이렇게 자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때지만, 그때는 병원의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르고 있었던 문제들이
저는 지금 성인 ADHD가 많고 자폐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이유가 어렸을 때 있던 문제들이 모르고 지나와서 지금에서야 이제 사회적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분야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수면으로 나타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만 만약에 좀 느린 거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좀 느리다는 것도 사실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뭔가 주눅들고 불편함이 있다면 이거는 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이가 말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라서 엄마 나는 이게 불편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질 않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얘가 좀 울어. 어떤 상황이지? 이런 상황에 울었구나. 불편했구나. 다음에 또 그래. 그럼 이건 이런 상황이네.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가 이럴 때 불편하구나. 약간의 이렇게 예민함을 가질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아이가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 보시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명확히 체크하기가 어렵다면 얘는 너무 까다로워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면 저는 한 번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거나 어떤 의료진과의 그런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도 정말 아이를 특히 첫째 테니를 키우면서 정말 너무 여러 가지가 힘이 들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엔 이런 감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거였다는 거를 3년이 된 지금에서야 알았거든요. 저희 둘째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저는 테니를 키우면서 정말 단 하루도 깊게 잔 적이 없고 단 하루도 아이를 쉽게 재운 적이 없어요. 늘 2시간이에요, 정말. 어젯밤에 3시간 걸렸거든요. 새벽에 3시에 깨가지고 또 1시간을 울었어요. 이게 정말 3년간 이런 생활을 반복되면 아이도 힘들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테리는 재우면 15분이면 자요. 그리고 지금 거의 통잠을 자려고 합니다. 첫째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애 키우는 게 힘들어. 힘든 건 맞아요. 육아는 정말 힘들죠. 살면서 저는 이렇게 힘든 거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출산보다 더 힘든 게 육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를 키워보니까 첫째 아이의 육아가 정말 월등하게 힘들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가 아니라 이런 감각적인 예민함은 이 양육자의 피로도 그리고 삶의 질을 정말 많이 저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의 이런 감각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집에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발달이 조금 느리거나 감각적으로 예민함이 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몸놀이를 많이 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거.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근막의 자극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마사지도 해주고 많이 꼭 안아주고 들고 흔들고 돌리고를 해주시면 정말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테니는 16kg이기 때문에 흔들고 돌리면 저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많이 놀이터를 다니려고 했지만 놀이터에 가도 이 친구는 몸놀이를 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감통치료를 받으면서 그 감각통합치료실에서의 그런 다양한 신체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볼 거고요.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등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편편한 평지가 아닌 다양한 이런 높낮이를 경험하는 게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등산을 테니와 함께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아직 테니가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편이라 서로 같이 위험한 상황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아이가 괜찮아지면 꼭 이걸 좀 많이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이것도 다들 아실 거예요. 다양한 경험이에요. 뭐 다양한 냄새, 소리, 장소 등을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한테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자극들이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자극을 쌓아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들을 차곡차곡 아이에게 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아이 치료 다니느라 너무 바쁘고 저는 지금 테니 하나만으로도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딜 다니는 것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진짜 감각적으로 이런 많은 자극들을 너무 주고 싶은데 아이 둘을 데리고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지금 태니가 걷는 것도 사실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센터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가정에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가족들,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온 가족이 와서 아이가 정말 지칠 때까지 놀아주는 거. 바꿔가면서 선수 교체를 해가면서 놀아주는 거.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정말 온 마을이 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사실 힘들고, 육아를 하면서 또 쉬는 날도 없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회는 점점 더 핵가족화가 되어가는데 아이에게는 온 마을이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진보를 이용한 놀이를 그래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애를 들고 돌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진보를 이용해서 진볼에 누워서 균형 잡기, 엎드려서 균형 잡기 이런 걸 많이 하고요. 뛰기도 하고 춤도 일부러 많이 추고 있고요. 이렇게 집에서 많이 신체적으로 놀 수 있는 방법들 하고 있고, 매주마다 감각 관련된 놀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 매트를 펴놓고 그냥 다양한 여러 가지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해보는 거예요. 먹어도 될 수 있는 재료들로 촉감 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기 전에 아이에게 꼭 해주는 건 마사지인데요. 어깨랑 목 이런 데를 마사지를 해주면 태니가 되게 좋아해요. 간질간질 하면서 뭔가 재미있나 봐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일부러 오일을 이렇게 바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되게 좋아해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거의 자기 전에는 이렇게 롤온 타입으로 마사지를 하고, 이 오일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좀 민감해서 그렇지 않은 제품을 열심히 서칭을 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아이가 이 마사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치료를 받으면서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팁을 얻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 양육자로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나눌 누군가들이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의 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태니는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나 어릴수록 치료의 그 반응과 효과가 많이 좋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나면 되겠지라고 미루고 방치해서, 물론 괜찮아지면 너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는 저는 그 빠르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아이가 말이 늦다면 단순히 그냥 말만 늦은 거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말이 늦다는 거는 어떤 문제들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잡아줘야 할 때 잡아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이 단순히 한 가지만으로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의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도 해보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아이와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이 아이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엄마가 내가 예민해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든가? 나만 이렇게 아이를 힘들어하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